네, 안녕하세요. 이팜 TV입니다. 여기는 이제 양동훈입니다. 네, 뭐 다들 아시죠? 여기는 이제 딸기를 농사를 재배하시는 저희 순창의 자연이팜 소개 한번 해줄 수 있어요? 네. 저는 대전광역시 용전동에서 과일 배달 전문점을 하고 있는 과일 이슈 대표 김재준이라고 합니다. 주로 뭐 하세요, 그러면은? 농업 쪽 관계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농업에 관련돼 있다기보다는 이제는 그냥 소비자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서 배달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은 수박을 한 통을 이만한 걸 사갖고 집에서 손질을 하고 껍질을 일반 쓰레기에 버리고 솔직히 말하면 귀찮잖아요. 그지, 귀찮지. 벌레도 꼬이고 네. 그걸 모든 거를 제가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지금 오늘 이제 대전에 있는 중앙청과 앞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참 유통구조가 참 궁금하더라고. 유통구조 자체가. 과일 이슈 대표님 같은 경우는 소비자한테 파는 거고, 그렇죠. 자연이팜 사장님 같은 경우는 상인한테 판매할 입장이고, 이게 참 다이렉트로 이렇게 소통되면 참 그게 베스트인데, 그게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그게? 힘들죠. 왜 힘들지? 만약에 이제 농가에서 상인한테 다이렉트로 오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농가들은 뭐 직거래하는 분 있죠. 대부분이 결국 상인한테 넘어가죠. 대부분이.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말하면 시스템은 잘 모르는데 농가에서 그냥 싹 다 포장을 해서 네. 청가로 보내면 청가에서는 경매까지 대리를 해주잖아요. 네. 근데 이게 1대1로 돼버리면 농가에서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왜냐면은 가게가 예를 들면은 10군데 과일을 청과로 보내서 경매까지 맡아서 끝냈는데 이게 개인이 돼버리면 10군데다 다 전화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좀 판로에 대한 걱정이 있구나. 그쵸. 방금 전에 이 대표님 이야기한 대로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생산하는 데 있어서 숙기를 채운다든가 다른 시기가 정해지는 건데 쉬운 얘기로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은 매일매일 뭔가가 필요한데 우리는 20kg 3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그걸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런 중간 뭐 중앙청과처럼 이런 곳이 꼭 필요한 존재는 맞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도 그렇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가장 화나는 것은 너무 싸게 가져가서 비싸게 한다. 비싸게 팔고 그럴 때는 좀 화나긴 하죠. 그게 항상 그러나요? 그게. 제가 모든 그전에 상인들이 다 그런가? 우리 예전에 예를 들었던 것 같이 비쌀 때는 좀 덜하는 것 같은데 딸기로 예를 들면은 우리는 낼 때 어느 순간에 예를 들어서 정점을 찍었을 때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처음에 나갔을 때 막 35,000원, 3만원 그 정도 하다가 정점을 찍었을 때가 지나고 나면은 파는 가격은 한 7,000원, 8,000원 왔다 갔다 하면서 나가는데 소비자는 비쌀 때도 25,000원, 쌀 때도 25,000원 그 정도에 가격이 먹는다고 이게 마트를 가봐도 그러더라고. 이제 자연팜은 출할 때마다 가격이 등락폭이 항상 있고요. 그게 왜 그러지? 이게 쌀 때 과일이 싸면은 싸게 먹어야 되고 비싸면 비싸게 먹어야 되고 그게 순리 아닌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다 이제 생각을 항상 해봤는데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이야기했던 것 같이 중도매인들도 너무 비쌀 때는 마진율을 갖다 그렇게 많이 안 보고. 그러니까 이제 딸기 나오는 이제 비쌀 때 겨울 때 같은 경우는 마진율 적게 보고 봄이 오는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은 어차피 경매가는 우리는 한 15,000원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는데 판매가 마트에서는 한 25,000원 정도 싸봤자 23,000원 밖에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싹 돌잖아요. 가격이 다 비슷해요. 가격이. 네. 근데 이게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단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끔가다 하긴 해요. 단합일 수도 네. 있다. 너무 고정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다이렉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매장들이 많아가지고 하면은 괜찮은데 우리도 또 쏟아지기 시작하면 물량이 한 번 딸 때 한 300kg 나오고 이제 이 300kg를 갖다가 하루 이틀 만에 소진할 수 없는 양이죠. 그게 그런 것 같아. 돈 많은 놈들이 돈을 번다고. 그렇죠. 농민도 딸기 농가 한 농가가 아니고 많이 그러니까 시기별로 매일 나올씩 단합을 시켜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최종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혼자서 소비를 못 시키니까 이게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대기업이 이제 돈을 버는 것 같아 보면 항상. 요즘엔 중간에 그 유통하는 유통업자들도 많더라고요. 네. 딸기만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자연이팜 한번 팔아보셨잖아요 그때. 그때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달아는 거고. 와. 뭐 드신 분들은 좀 괜찮았어요 분위기는? 그때 이제 저희가 용량이 얼마 안 됐구나. 솔직히 정식적으로 막 이렇게 팔진 않았고 그냥
맛보시라고 음. 그냥 다 서비스로 보냈어요. 서비스로? 거의. 네, 서비스로 뭐 많이는 못 보내고 뭐 예를 들면은 2개, 3개 맛만 보라고 맛만 진짜. 보라고. 배달 어플 같은 경우에는 리뷰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고객님들이 평가를 남기면 다 똑같아요. 왜 이 딸기는 안 팔아요? 아, 이 딸기는 왜 안 파냐. 이건 언제 파나요? 이건 언제 나오는 딸기인가요? 그걸 가끔가다 이제 전화도 왔어요. 그때 한 세 괜찮았네. 통, 네. 어. 3통인가 4통도 왔어요. 이 딸기는 왜 판매는 안 하고 이렇게 서비스로만 주시는 거예요? 아, 저희도 이거를 이제 직접 팔고는 싶은데 아직 활로가 개척이 안 돼서 올해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 그러니까 되기도 한다는 거죠. 아, 시간이 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때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것도 괜찮겠다. 장애판 딸기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직거래로 농가에서 저한테 오고 저한테 소비자한테 가면 그만큼 가격은 저희도 다운이 돼요. 다운되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도 좋고 농가 측에서도 이제 수요가 예측이 되니까 좋고 소비자도 훨씬 비쌌던 걸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으니까 훨씬 좋은 거죠. 농가한테 좋은 게 없네. 출하가 그대로 가는 거잖아. 그쵸. 왜 없어? 안개도 되잖아. 그냥 이렇게 들이 부어도 되잖아요, 그냥. 이건 그쵸. 작업할 일이 없지. 네. 들이 부은 다음에 내보내면 되는 내가 거니까. 그 전에 그 농수라고 같이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딸기 농사를 지면서 제일 싫은 게 뭐냐면은 포장이었어. 처음에 누가 맞아. 그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아,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 가보면은 그냥 500g이나 300g짜리를 파는데 이쁘게 하는 게 아니고 플라스틱 바구니에다가 쏟아 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8,000원, 9,000원에 팔더라고, 그냥.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뭐 정리를 시키고만 해야지. 그러니까 미치겠어. 그냥 그 딸기 따는데 하루에 10시간을 딴다 그러면 포장하는데 12시간을 쓴단 말이야. 사람은 환장해버려. 중요한 일이 아닌데 이게 중요한 일이 돼 있네. 맨 처음에 농사를 갖다가 첫 해 농사를 지어가지고 네. 너무 대박으로 지었거든요. 네. 얻어 걸려가지고 아무도 네. 모르는 네. 상태. 그 스승님이 그냥 해란 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도시생활을 정리하고 왔으니까 하는데 이걸 하고 있으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이거 하려고 귀농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치겠더라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처음엔 막 짜증날 것 같아. 그 일일이 앉아가지고 단순히 이러고 있으면. 딸기 하는 농가에 여자분들이 거즘 다 알게 모르게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데 화장실을 자주 못 가다 보니까 방광염이라 그러나 아, 그러겠다. 한번 재기 시작하면 계속 해야 되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그 납품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이런 거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번에 마이스의 대표님 한 분이 자기는 그냥 부어서 내는 양반이 있더라고. 3년째 지금 내고 있다고. 아, 그냥 부어가지고? 아, 그 판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근데 딸기가 맛있으니까 청과상에서 인정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거의 가격을 비싸게 준다고. 아. 누가 먼저 시도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치. 내가 광주에서 한번 하고 싶은데 후드려 맞을 것 같은데. 가격으로 호들 맞을 것 같아. 광주는 또 특히 이거 중요해요. 네. 얼마나 이쁘게 포장했냐에 따라서 가격 1,000원이 차이가 났어. 이게 뭐야, 이거. 야, 맞지 마, 이럴 것 같은데. 별개다, 숙색이네. 누군가는 하긴 해야 되는데 무섭긴 우리 그 선배님들이 항상 이야기하더라고. 농사를 짓는 선배님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니들이 최초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더라고. 새로운 농법이네 뭐 새로운 재배법이네 뭐 무슨 그런 것들을 니들이 최초라고 생각하지 말아라는 이유가 자기들이 벌써 그 전에 다 해본 거야. 해봤는데 시기가 안 맞지. 안 좋으니까 그게 안 내려온 거야. 그치. 전수가 안 되고. 그 이야기를 맞아. 하더라고. 그런 거 같이 포장도 내가 또 먼저 시도해가지고 나만 박살나면은 또 그치. 이게 정화방이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제일 그런 게 일화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일화방 딸기는 맛을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 맛있어. 맛있어. 진짜, 근데 너무 맛있더라. 근데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여기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솔직히 말해 공판가가 더 비싸. 그러면 과일 이슈에서는 과일 같은 거를 다 어디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농수산물 시장이라고 하죠. 네. 그쪽에서 이제 한 군데랑 계약을 하고 경매를 보죠. 그러니까 농수산물 시장도 혼자 가서 경매를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네. 번호라고 하죠. 중도메인 번호. 그게 있어야 경매를 참여를 할 수 있는 구조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은 그렇게 많은 양을 소화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중도메인을 껴서 경매를 보는데 가끔 가다 보면 조금 말이 안 되는 경우도 많죠. 지금 몇 품목 취급하는 거예요, 과일은? 국내 과일 같은 경우에는 한 7종에서 8종? 뭐 시즌마다 차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7종 정도? 그쵸, 일단 대표 과일은 무조건 팔고요. 맛을 보고 팔죠. 맛을 맛을 없으면 저희는 그냥 아예 판매를 안 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외국 과일도 판매를 좀 많이 하죠. 어차피 뭐 팔고 땡칠 거 맛없는 거 팔아야지. 그냥 저렴하게 사가지고. 아유, 그러면 안 그건 안 되죠. 그러면 망하죠. 예전에 우리 내가 서울에 경매시장에 3년간 물건을 보냈을 때
항상 다른 데보다 경매가가 한 3,000원 정도 더 나오는데 응. 중도매인 번호가 있었어요. 응. 걔가 가지고 가면 무조건 3,000원을 더 줘. 더 주지. 알고 봤더니 뭐냐면은 서울에서 유명한 그 강남 쪽에 응. 그 과일 청과상이 하나 있는데 응. 그 친구들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와. 좋은 거면 무조건 비싸게 그냥 잡아가가지고 비싸게 이름이 메이커가 됐네. 거기에 이제 그 이름이 양동원 그 올라가면 무조건 그냥 거기서 다 사가는 거네, 그러면은. 그렇다고 처음에 우리 스승님하고 나하고 둘이 이제 많이 잡혀갔었는데 응. 우선은 기본은 한 2, 3,000원 비싸니까 그리고 응. 귀신 같은 게 웃긴 게 뭐냐면은 좀 맛이 없어지는 시기가 오거나 응. 허방이 바뀌는 시기가 응. 와서 맛이 좀 없어지잖아. 응. 어느 순간 갈아타 버려. 우리 버리고. 근데 저도 죄송하지만 딸기는 전 12월부터 해가지고 2월까지밖에 안 먹습니다. 그 이후 절대 안 먹습니다, 제가 딸기는. 우리 집에 애완견 있잖아요, 애완견. 탱이. 겨울에는 딸기를 주면 잘 먹어. 어. 봄 되면은 주면은 뱉어버려. 저도 맛을 아는 거야. 근데 3, 4월 이후에 먹어도 장미빵 딸기 먹을 만해. 딴 데 가면은, 아우, 이게 딸기인지 죽인지 모르겠어. 무맛이 되는 거지, 무맛. 네. 너무 그러더라고. 아, 저 궁금한 거 있다. 딸기는 씻고 먹어야 돼요? 그냥 먹어야 돼요? 그냥 먹어도 되는데, 네. 솔직히 말하면은, 안에 이제 먼지 같은 거나 네. 콩가루 같은 거 붙어 있으니까 살짝 헹궈서 먹는 게 좋지. 씻으면은 맛도 금방 변해. 네, 금방 그러더라고. 우리가 냉동 딸기를 할 때도, 가끔가다 냉동 딸기 하면은 냉동 딸기 포장 안에가 이파리가 들어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꼭지를 따고 씹는 게 아니라 씻고 나서 꼭지를 따. 아, 씻고 나서. 안 그러면 그 전성. 딴 부위로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들어가니까 맛이 정말. 네. 과일 이슈 지금 매장이 몇 군데 있지, 대전에? 저희가 용전동에 하나 있고요. 용전동에 하나. 괴정동 그 다음에 없습니다. 없어요? 저희가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좀 까다로워요. 아, 입점하기가? 예, 과일마다 보관 방법이 다 틀리고 음. 후숙을 해야 되는 과일도 있고 며칠 안에 소모를 해야 되는 과일도 있는데 이런 걸 안 지키다 보면 다 로스잖아요. 로스제. 다 판매가 안 되는 것들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판매를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 심리 자체가 돈이잖아요. 그냥 파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미지가 흐려지는 거는 본점이 돼버리니까 그러면은 그 얘기는 결국 대전에도 체인점을 계속 이제 모집을 한다는 얘기네요, 계속. 저희랑 취지가 맞는 분이면 하죠. 아, 맞는 분? 네, 취지가 안 맞으면 저희는 안 취지를 어떻게 확인해? 일단은 저희 가게나 뭐 본점이든 이렇게 일을 같이 해보고 같이 해보고 나서. 왜냐면 일을 같이 해보면 이 사람 스타일을 알게 되면 이 사람이 아 이렇게 하겠구나 아니면 이렇게 못 하겠구나라는 게 보이고 그리고 일단은 나중에 만약에 그렇게 돼서 하면 계약서에 써야죠. 대단하네. 근데 이런 게 하나하나가 안 지켜지면은 최종적으로 욕먹는 건 어쩔 수 없이 본점이 되는 거니까. 생각지보단 정직한 친구였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얘 골치 아프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또 이렇게 해보니까 정직하네, 생각보다. 저 열심히 해야 된다. 소비자는 눈치를 생각보다 빠르시더라고요, 다들. 아, 정직한 사람들이 많이 좀 연락을 하셔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면은 이거는 뭐 사업에 하는 사람들도 돈도 벌지만 같이 농민들도 같이 버는 기회인 것 같아서 매우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